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10석은 유지됐지만 익산 선거구는 대혼선을 겪게 됐습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으로 익산 면동 7곳이 갑과 을로 각각 변경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참정권 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다음 선거를 앞둔 지방의원들의 선거구가 바뀌게 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선정돼 26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성화구를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바꾸고 대학에 익산형 지역인재 전형 신설을 하는 등 지역에 맞는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시는 교육부 컨설팅을 거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늘푸른 학교 졸업식이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23명의 어르신 늦가기 졸업생들은 초중등 학력 인정을 받고 한글을 깨우칠 수 있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여야 합의로 도내 선거구 10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감소로 익산시 선거구 경계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관위의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익산 지역 읍면동 7곳이 변경 대상인데요. 인구 하한선만을 고려한 일방통행식 변경이라며 유권자 반발은 거세지고 있고 다음 선거를 앞둔 지방의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선거구는 갑을 2곳. 이를 유지하려면 선거구 하한 인구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난달 말 기준 익산갑은 5,900여 명이 미달입니다. 이에 선거구 경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선거구 획정위원회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적용되면 경계 조정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익산갑에 속한 운포면과 성담면, 용안면, 용동면, 망선면 등 5곳이 익산을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신 익산을에 속한 영등 2동과 상기면 등 2곳은 익산갑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익산갑은 기존 17개 지역에서 14곳으로 줄어들고 익산을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됩니다. 인구 하한선을 고려해 7개 지역이 대거 조정되면서 총선을 앞둔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공공성 공교육 강화 익산연대 등 익산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익산시청 앞에서 익산 선거구 변경안 규탄대회를 갖고 유권자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지역과의 근접성, 선거구 전통성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변경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로 읍면동이 변경되는 건 주민들에게, 주인들에게 일대 혼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특히 선거구 경계 변경이 대거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구수 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구 획정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도 선거구 획정안이 우리 농촌 지역은 완전히 바뀌는, 갑과 을이 바뀌는 이런 정말 혼란이 와서 다음 선거를 앞둔 지방의원도 선거구 경계 변경안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자신의 지역구라며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곳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표밭이 변경되면서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게 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타격이 크거든요. 저희 시도 의원들 어려운 거죠. 저희도 최악의 경우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2개의 국회 의석을 지키기 위해 경계 변경이 추진되는 익산 선거구. 지역 주민은 물론 다음 선거를 치러야 할 지방의원까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이 김제 부안 선거구에 편입됩니다. 여야가 합의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김제 부안 선거구의 부족한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 군산의 2개 지역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선거구 변화에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적지 않은 반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면서 도내 국회의석 10석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오늘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1석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선거구는 기존 10석이 유지됩니다. 앞서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전북과 서울의 의석수를 각각 한 석씩 줄이고 경기도와 인천 의석수를 각각 한 석씩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김민서 국민의힘 익산갑 예비후보가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쟁과 견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익산 발전을 위해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를 깨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제2혁신도시 유치와 전라선 고속화 사업, 호남권 치유농업 확산센터 건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도내 의료계의 진료와 수술에 차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의 응급실 가용 병상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28일 야간 수술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9일에는 수족 지접합 등 사지 접합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저출생 체중아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도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가 1년 만에 3배가 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도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는 2,339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올해부터 1961년생에 대한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3만 3천여 명이며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17,200여 명입니다.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선정돼 26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는 지역산업 맞춤형 특성화고를 지정하고 익산형 지역인재 전형 신설을 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 나서는데요. 시는 오는 3월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남원, 완주, 무주, 부안과 함께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3유형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6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는 자율적 학교 모델 구현, 지역 정주형 전문 인력 양성, 지역 늘봄 협의체 운영, 학교 폭력 예방, 지역교육 국제화 등 5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도시, 좋은 의사의 취직도 해서 익산에서 계속 정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가 지역산업 맞춤형 특성화고로 개편됩니다. 함열고는 자율형 공립고로, 이리공고는 마이스터고로, 원광보건고와 진경여고는 협약형 특성화고로 운영됩니다. 학교 모델에 맞게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업에서는 졸업생을 채용하는 취업과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학교의 보건의료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익산형 지역 인재 전형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구 사업을 통해 교재 특례안을 통과시켜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6년 교육과정을 거친 우리 인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익산형 지역 인재 전형을 신설하여 이와 함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과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시는 익산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협력해 학교폭력 대응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형 방과 후 러닝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돌봄기관과 늘봄학교를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 학생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시는 오는 3월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고 오는 2026년까지 이들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결정되면 추진 주체를 구성해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별로 추진 예정입니다. 시는 오는 8일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갖고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 묻힌 불법 폐기물이 올 상반기까지 이적 처리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은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낭산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 20만 6천여 톤을 6월 말까지 이적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통해 2021년부터 처리된 불법 폐기물까지 더하면 모두 30만 9천여 톤이 처리되는 셈입니다.
6월 말까지 이적 처리가 마무리되면 침출수 발생 억제 시설이 설치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집단 암 발병 피해를 입혔던 옛 금강농산 부지 일대에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이뤄집니다.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에 따르면 57억 원 규모의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상반기까지 옛 금강농산 건축물 일부가 철거됩니다. 이어 내년까지 해당 부지에는 자연체험과 환경교육, 생태 놀이터 등이 구축됩니다. 또 장점마을 주변에서 수리부엉이와 황조롱이, 수달 등의 서식이 확인된 만큼 생태조사를 기반으로 훼손된 생태축 복원이 이뤄집니다. 군산 선유교 스카이워크 사업이 이르면 오는 6월 완공돼 하반기부터 개통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0억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선유교의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선유교에 대한 보수 보강과 강화 유리가 본격 설치되면 하반기부터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유도와 무녀도를 잇는 선유교는 지난 1986년 12월에 개통했으며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교입니다. 원광대와 군산대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100%에 육박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2,800여 명이 등록하면서 신입생 충원율은 99%를 기록했습니다. 군산대 역시 올해 1,700여 명이 등록을 마쳐 신입생 충원율은 99%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향상된 것은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신설하는 등 학사구조 개편에 나선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내 핵심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전북 새만금택 공유대학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올해 공유대학 신입생은 전공 심화과정에 236명, 기초전공과정 29명 등 모두 265명입니다. 이는 당초 목표인 330명에 못 미친 겁니다. 공유대학 모집 과정은 미래수송기기 학부와 에너지 신산업 학부, 농생명 바이오 학부 3개로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늘푸른 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식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늦게나마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한글을 깨우칠 수 있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식의 주인공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 늘푸른 학교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졸업장을 손에 든 어르신들은 글을 읽을 수 있어 당당해졌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당당해졌어요. 이제 그새는 당당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당당해졌어요. 한 어르신은 어릴 적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서름을 풀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교복도 입고 사진 찍어서 먹은 것도 좋고 이렇게 친구들도 새로 새기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번 졸업식에서는 23명이 졸업한 가운데 8명의 첫 중학 학력 졸업자가 나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중 졸업생 6명은 군산 평화고등학교로 진학해 만학도의 꿈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학교 졸업인데 너무 재밌게 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못 헤어져서 다 같이 지금 또 고등학교 가요. 늘푸른 학교는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초중등 교육을 받고 검정고시 없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96명의 초등학력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식 자리에서 강인중 군산시장은 졸업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졸업생들처럼 세상을 개척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찬사와 축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자 대표로 답사를 한 강춘순 할머니 또한 앞으로도 배움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시대는 알아야 살 수 있는 시대이고 배워야 살기 편한 시대라고들 합니다. 저 역시 배움의 때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또 모레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함께 학습하는 멋진 삶을 누려봅시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서해 앞바다의 짙은 안개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군산해경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 동안 농무기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무기 기간에는 짙은 안개로 선박 충돌과 갯바위 고립, 선착장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군산항 남방파제와 비응항, 문여도 쥐똥섬, 선유도 해수욕장 등 방파제와 갯바위의 안전 취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10시 49분쯤 군산항 칠부두에서 화물 검수원인 30대 김모 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해경 등에 따르면 김 씨는 화물 검수를 위해 중국 선적 화물선에 오르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김 씨는 30여 분 만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시내버스가 표지판 기둥과 충돌해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군산 서수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도로변에 세워진 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77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승객 1명도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이들 승객과 운전기사 등 3명 외에 다른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 문여도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문여도초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북 교사노조 등 도내 교원단체들은 불승인 사유를 살피고 유족과 상의해 재심 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서희초 교사와 출근길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참변을 당한 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군산의 합계 출산율이 전년보다 0.0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의 합계 출산율은 출생아 수 1000명당 0.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합계 출산율 0.88명과 비교할 때 0.08명이 줄어든 겁니다. 익산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전북은 0.78명이며 도내 출생아 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저조했습니다.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미분양은 2,544가구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914가구가 줄어 1,630가구로 감소율이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 심리로 미분양 세대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경찰청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간부급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찰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직위 해제한 뒤 조사하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2시 30분경 완주군 모악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옷가지와 뼈를 발견했다는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과 함께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백골은 70대 남성 A씨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사망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학교의 성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이 착수 10년 만인 연내에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교육청은 연말까지 일선 학교에 있는 15,100제곱미터의 성면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총 167만 제곱미터의 성면 가운데 2,400제곱미터만 남아 99.8%의 제거율을 보이며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남은 성면은 학교 개축 사업과 맞물려 미뤄진 것으로 내년에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 163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469대, 화물차 334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 1,3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구매 계약을 맺고 무공해 차 구매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륵사지 굿즈 디자인 공모가 진행됩니다. 익산문화센터는 굿즈 디자인과 디지털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오는 21일부터 8일 동안 접수받아 11개 팀을 선정해 총 상금 1,19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당선작은 미륵사지와 익산시 홍보를 위한 굿즈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군산 어린이 문화재 해설사 프로그램이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에서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세계축제협회가 태국에서 개최한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에서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문화재 해설사는 초등학생들이 지역 역사와 문화재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 수상을 통해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피너클 어워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김원효 익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연임합니다. 익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김 회장의 연임이 확정돼 오는 2027년 2월까지 3년 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익산상공회의소 회원업체는 250여 개며 김 회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단됐던 군산 무료 민원 상담실이 보름 만에 다시 열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을 앞둔 지난 10일부터 한시적으로 민원 상담실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 26일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한편 민원 상담실은 시청 종합민원실에 운영하며 법률과 법무, 소비자 고발 등 5개 분야의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올해 지방의정대상 기초의회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올해 지방의정대상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한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미래산업을 견인하고 자유발언과 시정질의 40여 건의 조례를 재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과 여의도 정책연구원 대상 등 7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다비치 안경 눈건강 시력지킴이 봉사단과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아동센터 아동에게 무료 안경 맞춤 지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3명의 봉사단원은 아동 60명의 시력을 정밀 측정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안경테를 직접 고르도록 했는데요. 이날 제작된 안경은 총 600만 원 상당으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굿네이버스 전북 서부지부와 함께 용안면에 거주하는 한 다문화 가정을 위해 주거 복구를 추진했습니다. 캄보디아인 아내, 미취학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외벽이 무너지고 현관 샤시 고정으로 문을 여닫기도 힘든 상태였는데요. 이번 사업 대상자로 추천된 후 2주간 약 5천만 원이 투입돼 공사가 진행됐고 익산시는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해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의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낮에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